네, 이번에는 그 각자 멘토님들의 그 전공 관련된 질문들, 궁금한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를 그 기존에, 그 방송 전에 제공해 주셔가지고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봤는데, 먼저 민서 멘토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전기공학부 지금 네. 재학 중이시죠? 전자전기공학에서 이제 그 진로 희망사항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연구원으로 진로가 이제 이렇게 구체화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신재생 에너지 연구원이 전자전기 공학이랑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학생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전자전기 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네. 다양한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전력이나 에너지 등 여러 학문을 다루게 되는데 전기공학 분야 중에서 에너지 분야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과목이 따로 개설돼 있을 정도로 네. 충분히 연관성이 크고 요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반도체랑 엮이기도 하고 다양한 기술과 융합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태양 전지 또한 알고 보면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 그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전기 공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진로입니다. 너무 어렵다. 이게 근데 저희도 지금 그 왜 새 정부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같은 거 저희도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 학과라고 딱 생겨서 반도체 인재가 양성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연구해서 보면 이런 좀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이제 정책과 어울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공학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연구원으로 이제 분야가 진로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렇게 탐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셨나 봐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이런 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선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소형 자가발전 자전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때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을 처음 알았는데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집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아직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격에 비해 효율성이 낮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효율성을 높인다면 충분히 친환경적으로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나중에 연구원이 되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자 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단해요. 연구원으로 진출하고 싶으신 기관 혹시? 저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회사 기업으로. 관심이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졸업을 앞두고 한번 어필하는 기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공학 계열 대회와 같이 수상 경력을 보면은 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도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경력들이 많이 보여요. 뭐 굳이 그런 걸 선택하신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제 도전 정신을 어필하고 싶었어요. 도전 정신. 물론 전공과 관련된 대회도 너무 많고 너무 좋지만 그 전공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공 관련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그 외적인 역량들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진짜 모든 대회에 일단 참가를 하려 했고 물론 전공 관련 대회를 더 많이 했지만 글쓰기 대회나 말하기 대회들 하면서 실제로 글쓰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대회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연계열 이과 학생들이 되게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어떤 그런 산출물이 나와도 이거를 말이나 글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무서운 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공대생인데 그 대학원에서 그 인문계열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무서워요. 이 사람은 다 알아요. 공과 계열된 전공도 알고 이걸 말로 잘 설명할 수 있기까지 하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융복합 인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많이 터득하셨네요. 다음으로 민서 멘토님한테 되게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임원 활동을 하셨잖아요. 삼선 하신 거죠, 삼선. 네. 이 임원 활동을 되기도 어려운데, 좀, 이거를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임원 활동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좀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면, 뭐, 문제 상황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해결했던 경험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 3학년 때는 일단 한번 해봤던 임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능숙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는데 저는 1학년 때 반별 수련회 장기 자랑 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네. 두 가지 곡으로 친구들이 엄청 갈등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어떤 곡인지 좀. 그 압구정 날라리랑 부정날라리. 하나는 제가 잘 모르는 노래였는데 일단 아이돌 노래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곡으로 엄청 갈등이 일어났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곡은 일단 3분 내로 하나의 곡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곡으로 너무 갈등 상황이 커지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곡을 편집을 해서 네. 두 가지 곡 모두 특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짜 처음 해보는 곡 편집을 밤을 새서 한 5, 6곡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절충안을 찾아냈던 경험이 저에게는 그때 1학년 반장이기도 했고 네네. 너무 어설펐던 반장이었는데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같은 선택지를 놓기 위해서 이제 편집을 3분 이내로 해서 네. 자 너네들 선택해봐. 네 이렇게까지 했다. 어떤 곡이 채택됐나요? 그냥 제가 두 가지 곡을 편집을 해서 다 넣었어요. 다 하이라이트 넣었어요? 부분.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환이 돼야 되니까 전환이 될 수 있는 효과음 같은 것들을 넣고 이렇게 해서 다 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예. 너무 재밌네요. 고등학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소연 멘토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3년 동안 임원 활동을 하신 거를 이제 학생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똑같이 문제를 해결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어떤 경험담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계속해서 부반장, 부회장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그중에도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교 부회장을 했던 경험이에요. 네네. 제가 학교 사적으로 임기가 반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를 반년 동안 했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도 제가 조직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싶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원래는 합이 잘 맞는 조직이라고 하면 모두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중요시 여기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의견을 하나로 합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원래는 한 명 한 명 의견을 다 수용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때 좀 많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성장함을 느꼈고 또 이걸 자소서에 녹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조직을 무지개 비유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무지개가 이제 7가지 색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다 다른 색인데 그 다 다른 색들이 본인만의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장 조화롭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같은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자기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전념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임원 활동을 할 때에도 리더는 뭐 이렇게 통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색을 잘 파악해서 알맞은 자리를 제안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고등학교 생활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생활, 회사 생활이랑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일치되게 모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진짜. 근데 그 각자의 색깔을 존중하자라는 말씀은 되게 저도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희망사항 보면은 이 진로가 되게 일관된 경향을 보여요. 이런 진로를 이렇게 구체화하게 된 그런 계기랑 아직 이거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3학년 때 이제 저희 진로를 확립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환경 컨설턴트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진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다짐을 했던 게 동아리에 들어서부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학 동아리에 들어와서 이제 저의 진로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구과학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엄청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 동아리 내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나아가서 환경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동아리에서 환경에 관한 활동들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 이거 내가 아니면 못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그 환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있고 그에 대한 애정이 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진로를 아직 못 정했으면 확신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흥미를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처럼 일단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랑 뭐 같이 뭐 공모전을 해보기도 하고 대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다 보면은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더 구체적인 진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진로를 못 정하겠다 싶으면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정말 최후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직업군이랑 이제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학과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난 진짜 이건 죽어도 못하겠다 싶은 학과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아, 속어법. 네, 속어법으로. 그렇게 해서 남은 학과들 중에 그나마 얘가 괜찮다 하는 진로를 잡아서 내가 원래 이 진로를 삼은 것 마냥 이렇게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3년 동안 했던 나의 활동들이 하나로 일관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못 정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최후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해도 될 것 같은 되게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되게 학과가 되게 많은데 접수하는 상황까지도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게 네.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딱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소연 멘토님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게 환경에 대한 그러한 활동들이나 학생부가 다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학과가 건설환경 공학과라는 게 정말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건설 쪽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은데 학생. 네, 저도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그 질문을 가장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제가 진학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설환경공학은 인류의 기본적 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들을 건설하고 설계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술 분야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들을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대한 공부를 꼭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집안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수자원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과도 수자원과 환경에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건설환경공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인류와 환경이 모두 피해받지 않고 모두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진학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별개의 그런 학문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졸업 후에 어떤 진로가 있어요?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 건설환경공학과는 크게 건설이랑 수자원 쪽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쪽이라고 하면은 뭐 건설 회사도 있겠고 아니면 연구원이나 뭐 공기업, 공무원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솔직히 수자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공대들이 그렇겠지만 공기업이랑 공무원 쪽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기업 취업을 가장 목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건설이라고 하니까 약간 건축이나 시공 쪽에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라는 말씀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수자원이나 집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인류의 의식주 중에 쉽게 말하면 주를 책임지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틀린 거 있으시면은 과감히 지적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모르는 분이라서. 네. 다음으로 준영 멘토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부 보면은 프로그래밍 관련된 활동이 되게 많은데 지금 재학 중이신 정보통신공학 그 분야랑 어떤 도움이 됐는지 정보통신 분야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프로그래밍이 되게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네, 저희 정보통신공학은 이제
컴퓨터공학에서 배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네. 이제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모두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분야 다 관심이 있어야 지원하기에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드웨어나 통신에 관련된 분야는 이제 물리 과목을 이수하면서 활동하거나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제 프로그래밍에 네. 관련된 분야는 이제 따로 개설된 과목이 없었으니까 네. 이제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아리 부원 친구들과 뭐 이제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거나 앱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이제 뭐 정보과학이나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과목을 통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채우려고 이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동아리는 어떤 걸 하는 동아리예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는데 네. 이제 저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다른 막 언어에 관련된 부분은 배울 수가 없었고 이제 약간 코딩을 구성하는 방식에 네.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해 이제 블록식 코딩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어렵다 진짜. 근데 그 서로 알아들으세요? 아니 저도 못 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분야에 이제 3년대에 일관되게 관심을 가진 그 기록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IT에 관련된 다른 학과가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학과를 이렇게 지원하게 된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집합 그렇죠. 같은 건데 이제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모두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통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모두 교육하기도 하고 네. 저희 학교 이제 교육 이수 체계를 보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통해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그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굳이 뭐 IT나 그쪽에 가야 될 그런 연관성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학과면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학습 발달사 보면은 2학년 초반에 약간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그 시기가 있던데 네네. 이거는 공대에 진학하는데 좀 뭐 어떤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제가 2학년 1학기 때 이제 수학 성적이 아주 다른 학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데 일단 저는 성적이 떨어진 걸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그래도 수학에 관심이 아직 있다는 점이랑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나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수학에 있는 내용과 과학기술을 연관지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학습법을 바꾸면서 이제 그러한 과정과 이제 성적이 보통 결과니까 네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런 점을 어필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공대를 진학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살짝 떨어뜨리고 이게 확 올리는 거. 수학 원래 엄청 잘하는데 살짝 떨어뜨리고 이렇게 싹.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농담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그러니까는 막 하나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공감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대학 평가자 입장에서 이거 하나로 정말 그 불합격을 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질문을 해드리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얘가 2학년 초반에 수학을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상황을 추론하고 그걸 좀 그 영향력을 그렇게 막 끼치고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도윤 멘토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 전공 지금 재학 중이시고요. 네. 아까 그 진로희망상 공통 질문 때 드린 것처럼 1학년 때는 경영학과를 희망하셨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관심 분야가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진로희망상이 바뀌는 데 대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속 시원하게 해주시죠. 네, 이거 많은 고등학생들이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 네. 전혀 일관적인 진로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1학년 때 그냥 돈 잘 버는 경영 컨설턴트,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어떤 내가 생각한 바를 바로 시각화할 수 있는 코딩에 매료되어서 컴퓨터 공학과를,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어떤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움의 인공지능을, 그리고 지금은 또 이 게임을 만드는데 또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제 또 게임 회사에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싶은 이렇게 대학 와서도 저희 꿈이 이렇게 바뀌는데 고등학생들한테 3년 동안 일관적인 진로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결국 궁금해하는 것은 이 3년 동안 이 학생이 진로를 찾아가면서 겪은 과정과 그래서 네. 변화한 점, 그 학생이 노력한 것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랑 면접에서 잘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콘텐츠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40이 넘어도 저도 계속 바뀌어요. 이게 뭐 하고 싶은지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관심 분야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거에 걱정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2학년 때 컴퓨터 동아리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신설하신 거죠, 만드신 거죠, 직접. 네.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그 전에 컴퓨터 동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컴퓨터 언어 중에 가장 기초라고 많이 알려진 파이썬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친구들이랑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팀으로 조를 짜서 게임도 만들어보고 네. 3학년 때도 이제 계속 쭉 이 동아리를 이어나가서 같이 파이썬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도 만들어보는 심도 있는 연구도 했던 것에서 처음 시작했던 2학년에 비해 많이 발전된 것에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나도 이제 우리 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없으니까는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재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초기에 어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동아리 만들려면? 우선 동아리가 있으려면 동아리 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친구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학년 단톡방에 네. 동아리 만들 테니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며칠까지 지원을 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 지원을 받은 뒤에 그 친구들 중에서 조금 정말 코딩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 이렇게 소수 정예를 뽑아가지고 네. 동아리를 정말 잘 운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 조윤 멘토님이 직접 이렇게 계획을 짜신 거예요? 네, 저도 그 전에 동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많이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그런 데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그런 계획서를 다 짰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항상 많이 생각했었던 게 저도 이제 계속 이끄는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런 걸 배워보고 싶다라는 게 많이 간절했기 때문에 대학교 와서는 꼭 컴퓨터 관련 동아리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아쉽게도 서류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다음 학기에는 꼭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지금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도 그게 그 경쟁률이 되게 센가요? 대학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코딩 동아리인 멋쟁이 사자처럼 네. 그런 동아리에 지원을 했었는데 네. 네, 안타깝게도 떨어져서 다음 학기에 꼭 지원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고등학생이 되게 알찬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수상 경력을 보면은 받은 그 수상 중에 컴퓨터 공학과와 관련된 수상이 없는데 뭐 이거 이래도 괜찮은지 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후배들이. 저 이거 살짝 멘토님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컴퓨터 관련한 그런 대회들이 많았나요, 학교에? 교내외 통틀어서? 네. 교회는 뭐 안 적히지만 교내 대회에서. 네.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있어서 이제 제가 3학년 때 아 진짜요? 학교마다 학교마다 대회가 뭔가 다 열리거나 안 열리거나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상 경력에 컴퓨터 관련 내용이 없으면 감점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딱 판단을 내린 게 그냥 컴퓨터 관련 내용들은 생기부의 그 세 특에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수상 경력은 그냥 여러 분야 많은 대회에 그냥 참가함으로써 나의 학교 생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상 경력을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이게 교내 대회가 모든 분야, 뭐 대학이 갖고 있는 모든 전공 분야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좀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학생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도윤 멘토님 보면은 이거 아까도 공통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질병 결석이 있더라고요. 네, 이 질병 결석이 있는데 이게 대입 진학에 있어서 뭐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뭐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가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좀 아닌 것 같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 병결을 한 것 때문에 면접에서 질문이 나왔었어요. 어떤 질문이 나왔나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네. 살짝 좀 소원 같은 게 있었는데 이 개근상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파도 학교를 나오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딱 그 한 날에
정말 배가 너무 아픈데 음. 최대한 너무 아픈 거예요. 다른 애가 다르게. 네. 그래서 배를 부여잡고 계속 참았다가 네. 하교한 후에 병원을 가보니까 맹장이 터졌다는 걸 알게 아이고. 되고 그때 너무 개근상이 너무 간절해서 그때 네. 병원 선생님께도 네. 다음 날에 수술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 정도로 했는데 너무 심각해진 상태였다 해서 금토일 이렇게 입원을 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서 네. 또 그 기간에 마침 토론대회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희 이런 아파한데도 극복해서 상을 탄 사례로서 네. 이런 면접에서 말해서 네.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빨리 병원 가셔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맹장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개근상 같이 좀 내가 원하는 목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하나는 정말 좀 따고 싶어. 따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내가 나중에라도 그런 거 얘기하고 싶다. 네. 근데 아프면은, 예, 빨리 이멀전시는, 네, 응급상황은 병원을 가시는 걸로. 근데 어쨌든 이게 영향을 이렇게 끼친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대입에서.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입에서 막 당락을 좌우한 요소는 아니지만, 네, 그건 아닌데 오히려 그런 면접 질문을 저희 극복한 사례로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좀 저한테는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네. 예, 그렇게 알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국대학교 공과대 학생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모두 파헤쳐봤습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동국대학교를 뭐 이렇게 합격하고 싶어 하는, 예,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예비 동국인들에게 한 분씩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대학 입시와 직결돼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드시기도 하셨겠지만 나중에 대학에서 와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일상들을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동국인 여러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오신 만큼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꼭 저희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아, 네, 고등학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이제 원하는 대학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공과대 학생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